지난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승인 취소 모면, 솜방망이, 초유의 중징계, 종편 길들이기 등 방통위의 이번 처분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의견은 차치하고 도대체 왜 MBN이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받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10년은 종합편성 채널 심사가 한창이던 해였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승인 신청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승인 세부 심사 기준과 향후 추진 일정을 의결했죠. 이때 방통위가 확정한 심사 기준엔 이번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의 시작이 된 납입 자본금 규모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종편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몇 년 정도 적자를 보더라도 종편들이 버텨낼 수 있는 납입 자본금 조건을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죠. 2010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의 승인 신청 접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MBN은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납입 자본금을 총 3,950억 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출자 계획을 신고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가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 승인 대상 법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TV가 종합편성 채널 사용 사업자로, 연합뉴스가 보도 전문 편성 채널 사용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MBN은 최초 승인을 위한 납입 자본금 3,950억 원을 맞추고자 유상증자 2,769억 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모집에 문제가 생기자 MBN은 방통위에 사전 신고한 납입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직원 16명의 명의로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만약 이때 MBN이 최소 납입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종편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 채널이 개국합니다. 거짓으로 최소 납입 자본금 조건을 갖춘 MBN 역시 개국했고요. MBN은 자기 주식 취득 사실을 2012년 3분기와 2012년부터 2018년 기말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종편 채널 사용 사업자 재승인 의결을 받습니다. 이때도 차명 주주가 들어간 주주 명부 등을 제출해서 방송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의 재승인 사이에 MBN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5년 9월 16일 MBN은 광고 대행사인 MBN 미디어랩이 홈쇼핑 연계 편성 관련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방통위는 2017년 심사에서 MBN에 조건부로 재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럼 다시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 타임라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MBN이 2011년 12월 출범 당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 3천억 원을 채웠다는 의혹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납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MBN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자기 의사로 주주가 됐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위원회가 MBN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건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이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 의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의결이 있던 다음 날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이 2011년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MBN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상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류 공동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공동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혐의에 대한 또 일부 관련자에 대한 기소일 뿐이었습니다. 경영을 총괄해온 장대환 회장은 불투명한 이유로 기소에서 제외됐고 장승준 공동대표 역시 분식회계 혐의는 제외하고 상법 위반으로만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과 MBN 경영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표자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과 류호길 MBN 공동대표가 참석했는데요. 장대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금 불법 충당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방통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MBN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면피용 사과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게 MBN이 한 최초의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문에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 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무리를 빚었다. 그동안 MBN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공동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처분이 발표되자 MBN 측은 입장을 내고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이제 MBN이 왜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받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방통위가 왜 이런 처분을 내리게 됐는지, 도대체 그날 전체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참,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영상도 꼭꼭 봐주세요.